1월 달부터 시작하게 된 KNS 겨울방학 특강 중에서도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국제중이라던가 대원외고 필독서의 수업이라던가 아니면은 한화고 또는 대원외고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하고 있는 그런 준비형의 TED Talks와 디베이트 수업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KNS 초등관에서 현재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캐롤 홍수민 강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1월 달부터 시작하게 된 KNS 겨울방학 특강 중에서도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이런 국제중이라던가 대원외고 필독서의 수업이라던가 아니면은 한화고 또는 대원외고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하고 있는 그런 준비형의 TED Talks와 디베이트 수업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특강 일정은 1월 4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1월 29일 화요일까지 해서 1월에 총 8회가 진행이 되고요. 2월에는 그 구정 연휴가 지나고 나서 2월 14일부터 2월 말까지 4회, 그래서 총 12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수업을 다 듣지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6회 이상 수업을 원하신다면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 특강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원중이라던가 국제중 또는 대원외고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recommended book list, 그러니까 추천하고 있는 필독서 목록에서 책들을 가져온 이유는 좋은 문학작품,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읽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부모님들이 저보다도 더 깊이 공감하고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문학 작품을 원서로 실제로 읽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영작문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얻어가고 그리고 학습하고 체험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훌륭한 고전작품 및 이렇게 추천에 되는 문학작품을 읽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문학작품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좋은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좋은 효과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단순한 줄거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학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문학적인 장치 또는 이런 어휘를 확장한다거나 상황 판단에 대한 능력을 키워간다던가 아니면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직접적인 이런 주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인간 본성에 대해서 조금 더 통찰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훌륭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요, 좋은 문학 작품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을 가지게 해주고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대화를 걷거나 또는 갈등을 거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지 아니면 이 인물이 끙끙거리면서 고민하다가 어떤 해결책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지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던가 상황을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나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좋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첫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문학 작품의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것을 스스로 말로 정리하고 또는 글로 작성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더불어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인간이 가져야 될,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키워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능력은 empathy, 즉 공감 능력인데요. 다른 인물이 이런 문학 작품 속에서 겪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아, 저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런 상황을 겪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공감 능력을 키우게 되는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The Boy in the Striped Pajamas, 그러니까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존 보인의 소설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analysis, 그쵸, 분석 능력이 되겠는데요. 분석 능력이라 함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더불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나갈지를 바로바로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 상황 판단 능력이 실제로 지식을 갖추는 것보다 오히려 더 학생의 잠재력이나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시킬 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reativity, 창의력이죠. 여러 가지 인물이나 아니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접하게 되면 창의력도 같이 배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문학 작품을 읽는 거는 물론 이런 의사소통 능력이라던가 문해력이라던가 작문 능력을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공감 능력,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상황 판단 능력, 분석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력까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공감 능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2023년에 외대부고에서 실제로 썼던 그 원서 Anne of Avonlea, 그러니까 빨간머리 앤이라는 그 캐나다의 몽고메리 작가의 대표적인 소설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앤이라는 소녀를 처음 메릴라하고 매튜가 입양했을 때 첫 번째는 소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돌려보내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다른 가정에서 벌써 파양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파양되었던 그 집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너희한테 잘 대해줬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저한테 잘 대해주려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 가족도 남편이 술에 취한 주정뱅이였고요. 거기에다 쌍둥이가 줄줄이 3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아주머님이 되게 힘들어서 저도 돕느라고 바빴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저에게 나름 되게 잘 대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외대부고에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Anne of Avonlea, 빨간머리 앤이라는 이 소설의 이 원서의 엑스트랙트를 제가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린 소녀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입양되었다가 파양되었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겠다라는 파양 결정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 가족에 대해서 자신이 안타까움, 이런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nalysis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은 상황 판단과 분석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오늘날에 우리는 다양한 챗 GPT라던가 아니면 인터넷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나 정보는 빠르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갖고 여러분이 또는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상황 분석이라던가 내가 이 정보를 어느 위치에 또는 어느 자료에 적합하게 쓰면 좋겠다라는 이런 판단 능력은 분석 능력에서 기반된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분석 능력은 물론 상황에 처해서도 다양하겠지만 문해력을 통해서도 그 지문 자체에서 분석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기서도 제가 또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 빨간머리 앤의 지문에서 가져왔는데요. 왜냐면 외대부고 학생들이 이 Anne of Avonlea, 그러니까 빨간머리 앤의 이 소설을 읽으면서도 물론 잘한 학생들도 많았지만 어휘라던가 아니면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고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도 어려워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릴라라는 이 앤을 결국 입양하기로 결심하는 아주머님은 초반부터 이 대화체를 보시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무뚝뚝해는 보이지만 속으로는 되게 깊은 정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매튜 삼촌이 아주 우리 앤을 되게 예뻐하면서 오자마자 너가 단 거를 좋아한다 그래서 초콜릿을 사왔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릴라가 그걸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야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너
이가 썩어. 그러니까 매일 많이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 N의 그 반응이 되게 정말 이 아이가 이런 성격을 가진 아이구나라고 바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마릴라 이모, 저는 하루에 딱 한 개만 먹을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다이아나라는 새로 사귄 친구한테 줘도 되겠죠?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건 참 기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그러니까 이 N의 대답을 듣고서는 마릴라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하고도 나눌 수 있는 아이구나. 그 점에서는 얘가 이기적이지 않은 아이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독자로서 이 마릴라의 판단이, 그러니까 N에 대해서 가지는 호감도가 여기서 확 상승하는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N이라는 친구가 정말 자기는 원래 가진 것 없는 고아였다가 뭔가 조금이라도 작은 선물도 받아도 정말 감사해하고 옆에 있는 새로 사귄 친구하고도 이렇게 물건을 나눠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대화체를 통해서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창의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창의력이라고 하면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지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창의력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라고 아마도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창의력을 키우려면 도대체 어떤 것을 시켜줘야 될까라고 의문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책,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 기기로 보는 책이 아니라 실제 종이책을 많이 보게 해달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스웨덴, 핀란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 패드라던가 컴퓨터 기기를 제공해주던 이런 학교들도 수업 시간 내 패드나 컴퓨터를 사용해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폐지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종이책을 보게 하는 정책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복구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책을 읽다 보면 문해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오히려 더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물론 조금 약간 굉장히 오래된 구식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종이책을 통해서 좋은 문학작품 또는 좋은 책을 많이 읽게 해주실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석 능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중요한 장점은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줄거리만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아니면은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으면 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고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빨간 머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외대부고 그 내신 자료를 분석하면서 보니까 이 Anne of Avonlea 실제로 내신 문제에 출제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어휘 문제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복습을 하고 단어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잘 풀었는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론형이라던가 작가가 사용했던 기법이 이 문단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추론 능력은 상상력과 판단력이 같이 결합되어야만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미시스 베리라는 분이 처음에는 다이아나랑 앤이랑 친구하지 마 라고 하면서 앤의 어떤 행동이 화가 나서 처음엔 금지했다가 다음에는 앤이 가서 이 미니 메이라는 아이가 아팠을 때 아이가 치유될 수 있도록 간호해주면서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이 미니 메이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지난번에 잘못된 행동을 해서 어른으로서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다이아나하고 좋은 친구 사이가 되면 좋겠다라고 인사하고 가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어린아이였는데 어른한테 사과를 받는 입장이라면 아니면은 내 행동이 이런 식으로 좋은 선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걸 안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희 이제 특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업은 국제중 대비반입니다. 국제중 대비반이라고 이름은 좀 거창한데요. 이렇게 대원 국제중이라던가 청심 국제중에서 실제 지금 읽고 있는 대표적인 고전 작품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세 권의 문학 작품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The Secret Garden, 그죠? 비밀 정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인데요. 세 가지의 고전 작품 모두 각각의 훌륭한 뚜렷한 특징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많은 토론도 하고 많은 분석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북 리포트도 작성할 건데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요. 책을 통해서 학생들은 문해력을 향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인이 그 작문을 연습하는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렇게 comprehension question을 통해서 이 작가의 줄거리도 파악하고요. 이 인물이 실제로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주도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 작문 연습을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는 북 리포트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수행평가가 그 북 도서 리포트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한 친구들은 중학교 가서도 수행평가나 이렇게 작문을 할 때 편안하게 아주 익숙한 형태로 글을 작문 연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 리포트를 작성한 후에 2주에 한 번씩 1대1로 피드백 첨삭을 받게 되는데요. 선생님하고 각각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내용을 끌고 갈 때 실제로 어떤 에비던스를 좀 더 적절하게 제시하면 좋을지 선생님한테 1대1 첨삭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글 작문 연습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물상을 서로 비교하면서 대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compare and contrast chart라고 해서요.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비슷한 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인물들을 서로 비교하고요. 주인공과 주인공의 대치점이 되는 그 악인이라던가 아니면 보조적인 인물과 비교하면서 이 인물들이 이 줄거리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매핑을 해보고 그 글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오피니언 에세이라고 해서 물론 완벽한 에세이 형태는 아니겠지만 초반에 기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작가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라던가 이 텍스트에서는 이런 표현이 쓰였는데요 라고 하면서 문학 분석에 관해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가장 기초적인 오피니언 라이팅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은 실질적인 에세이 형식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데요. 이 에세이 형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introduction에는 훅 센텐스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메인 바디 패러그래프에는 단순히 주장뿐만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증거가 어떤 식으로 주장과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explanation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point, evidence, 그 다음에 explanation. 그래서 PEEL이라고 하죠. 이렇게 PL 형식의 패러그래프 연습도 할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특목고 준비반,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특목고 준비 원서 플러스 라이팅 수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로알드 달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그죠? 윌리 원카라고 아시죠? 이번에 티모티 샬라메가 주연으로 한 윌리 원카라는 그 영화도 나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입니다. 학생들이 사랑하는 소설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죠? 영화로도 여러 번 제작이 되어서 굉장히 유명한 원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야기도 즐겁게 읽을 수 있고요. 단순한 배경 지식을 확장하는 것에 더불어서 작문 실력도 확장하는 수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명의 그 어린이들의 인물을 통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나태함이라던가 욕심이라던가 아니면 게으름이라던가 이런 인간의 선악에 대해서 virtues and vice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 선악 또는 주제별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고요. 이 토론을 기반으로 해서 왜 로알드 달의 소설들이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거꾸로 생각해보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라이팅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학생들은 이제 이런 책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인 아카데믹 에세이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학습을 이어가게 될 텐데요. 작가의 문학적인 장치가 과연 무엇인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allegory라고 하는 비유라던가요. allusion, 암시라던가요. simile라고 하던 직유라든지요. 이런 장치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에세이를 작성해야 되는지 자연스러운 주장과 argument하고 supporting examples의 뒷받침이 되는 연습을 더 확장할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러 형태의 작문 연습을 할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인물이 제시될 때마다 마이크 TV라던가 아니면 비올라 허시라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인물의 이름과 그 인물을 묘사하는 그런 형태의 형용사들을 쓰면서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이 작가가 묘사하고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대표하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특성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제 직접적으로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문학 분석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주실 건데요. 이렇게 descriptive language, 그러니까 이 작가가 어떤 형용사를 또는 부사를 써서 이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을까 이런 언어들과요. 그 다음에 설득력 있는 언어라고 해서 persuasive language,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인물이야.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 하지만 모순된 행동도 있어.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설득력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인물을 보여주고 있는지, 입체적으로 이 사람이 마냥 착한 사람만은 아니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선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어휘도 찾아보고 분석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수업은요, When You Reach Me라고 하는 대원외고의 가장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조금 어려운 도서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에 있던 어떤 소녀가 이제 세르비아 전쟁으로 인해서 뉴욕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와 사회 수업에서 실제로 팀을 이루어서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소설인데요. 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처음에는 문화가 굉장히 다르니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달라서 서로 약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When You Reach Me라고 하는 레베카 스테드의 대원외고, 대원국제중의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에세이 작성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학 분석을 하는 법을 더더욱이 자세히 하게 됩니다. 또 라이팅 연습을 통해서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할지를 같이 작성해 보게 될 텐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Be a Detective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챕터가 시작할 때 챕터에 시작하는 어떤 대표적인 퀘ot을 고릅니다. 이 인용문 또는 이 인물이 썼던 그 대사를 고름으로써 앞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겠구나 라고 본인 스스로 추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foreshadowing,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예고하는 그런 전조 또는 예측,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났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본인의 추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얼마나 빗나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계가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증거, 그러니까 내가 추리를 했던 바로 그 근거가 되는 인용문을 찾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새로운 질문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relative absolute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상대성의 법칙이라던가 아니면 절대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유리잔에 담긴 절반의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리잔에 물이 절반 정도 타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겐 그게 부족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 바로 어떻다? 이런 개념이 바로 상대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과 같은 이런 절대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는 변하지 않죠? 그죠? 아니면 시간은 항상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태양은 동쪽에서 뜹니다와 같은 이런 일반적인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대성과 그리고 상대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을 하면서 내가 판단했을 때 나의 가치관으로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만나면서 약간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성의 원칙과 그리고 절대성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 가치관이 이런 식으로 상대의 다른 사람을 또는 다른 친구를 만나면서 변화했던 상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항상 절대적이다, 이거는 진리다라고 생각했던 게 흔들린 경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은 대원외고, 하나고에서 실제로 원어민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교재를 가져와서 저희도 이번 방학 특강 때 6학년 학생들을 대비로 이렇게 같이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테드톡스의 퍼스펙티브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시겠지만 테드톡스라고 아시죠? 그죠? 세계의 가장 뛰어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이런 뇌과학자들이라던가 아니면 교수님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짤막한 5분에서 7분 정도의 그런 강연을 듣게 되는데요. 이 테드톡스를 통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하나 강연을 듣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노트 테이킹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가설이라던가 아니면 새로 제시된 가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되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경험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쟁점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테드톡스 강연을 통해서요, 사회적인 쟁점을 한번 토론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쟁점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어떤 연구 주제를 하나 고르게 됩니다. 그럼 연구 주제를 골랐을 때 집에 가서 한번 내가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클로닝이라면 내가 이렇게 사람을 또는 동물을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대하는 입장인지 한번 자료를 찾아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를 통해서 반해서 찬성하는 입장 3명, 반대하는 입장 3명, 이렇게 소수 정예로 클래스 디스커션을 진행하다가 만약에 이게 충분히 근거가 또는 조사 자료가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디베이트도 진행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라이팅 연습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테드톡스가 강연이 있는데 이 여성분은 그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resilience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그 동유럽 지역에서 전쟁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셨던 그런 이민 가정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이런 전쟁 중에서도 언어를 사용해서 계속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고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이런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했던 게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폐해라던가 이런 비극적인 끔찍한 사건을 겪었을 때 회복을 하고 정신적으로 다시 안정 상태를 찾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강연을 통해서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분의 경험담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강연을 듣고 나서요, 학생들이 스스로 노트 테이킹을 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 이론이라면 기존 이론, 아니면 찬성하는 입장 또는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각각 자신의 쟁점을 정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연구조사로 집에 가서 리서치로 조금 더 확장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연구조사를 실시했다면 본인 스스로들 그 서머리를, 그러니까 요약본을, 내용을 정리해서 챙겨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찬성 입장, 반대 입장, 그 중간에 사회자는 선생님이 진행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토론과 라이팅까지 끝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저희 중등부의 전수경 부원장님과 저희 초등부의 샌드라 선생님께서 토플 4대 영역을 해주시는 그 특별한 목적의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플 실전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리딩과 라이팅은 그 전수경 부원장님이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스피킹과 리스닝은 샌드라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원 국제 중이나 아니면 외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졸업 요건 중에 하나가 토플 모의고사에서 예를 들면은 뭐 12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110점 이상은 맞아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런 학교들이 은근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대원외고라던가 아마 하나고 같은 경우는 이게 졸업 요건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가산점이 붙고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이 나는 이만큼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학교에 가더라도 아니면은 외고에 가더라도 충분히 내가 영어 실력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실력을 갖고 있다. 나는 어떤 지문을 보더라도 분석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영작문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라고 보여주는 하나의 표준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대한국제중 외대부고 입학 후에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현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인데요.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토플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플 시험의 약간 변형 형태, 기본 형태를 보고 적정한 점수 이상을 내야만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반은 아니고요. 월급반, 화목반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시험 점수에서 평균 이상 점수는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특강 수업은 모두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그리고 2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해서 총 12회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월금, 화목 둘 다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KNS 학원으로 문의 주시고요. 아니면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상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